일본 도쿄에서 공영사회 구축에 있어 불교 정신의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제24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가 2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 회장 진우 스님은 미국과 중국 방문에 이어 일본에서도 선명상의 가치를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원한 제야 장기표 선생의 49제 막제가 다음 달 9일 서울 봉은사에서 치러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정치의 이상향을 이루고자 했던 선생이 불교와 정치에 남긴 발자취를 짚어봤습니다. 고려 마애부를 모시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옥천암이 신명나는 수변 음악회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북 의성 불교사암연합회가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108배 모금 활동으로 거둔 소중한 기금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선비에서 스님의 삶으로 나아간 매월당 김시습의 삶과 불교 사상을 조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김시습 사상 연구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24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가 일본 구엔지 등에서 공영사회 구축에 있어 불교 정신의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가운데 한국불교종단협의 회장인 진우 스님은 선명상 전파에 힘쓸 전망입니다. 이달 들어 미국과 중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선명상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를 동행 취재한 홍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한미 전통불교 문화 교류 행사로 K 선명상을 알린 진우 스님. 귀국 당일인 13일에 곧바로 중국으로 건너가 세계 불교 포럼 일정을 소화한 뒤 다시 28일부터 31일까지 한중일 불교문화 교류대회에 참가했습니다. 10월 한 달의 약 절반을 미국과 중국을 거쳐 일본까지 광폭 행보를 지속한 것은 한국 정신문화로서 선명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는 신사와 함께 불교가 아직도 정신문화로서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일본에서 한국 불교 발전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가야 되고 한국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감과 동시에 K선명상을 세계화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세계적인 명상을 우리 K선명상으로 우리가 주도를 하고 그거를 선점을 해야 되겠다. 지금도 70-80% 이상이 불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서양 종교 다 합쳐봐야 1%도 아직 안 된다고 하니까 일본의 역사, 문화, 전통이 불교 사상이 내포된 그러한 정신이 아직도 이렇게 견고하다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지난해 봉은사에서 3년 만에 한중일 황금유대를 확인한 삼국 불교계는 올해 일본 구엔지에서 공영사회 구축에 있어 불교 정신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는 선명상으로 각자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 결국은 세계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명제를 실천하는 것으로 세계 불교 포럼에 이어 시대의 위기를 불교의 지혜로 극복하는 보다 진전된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불가에서는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지혜가 나온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불교 포럼이 존재하고 지속되는 연유입니다. 세계 불교 포럼은 시대의 위기를 일깨우는 목닥이 되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지를 결집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으로 이어진 K 선명상의 광폭 행보는 세계 일화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도쿄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난 9월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한평생을 구태정치와 싸운 지사이자 선비였습니다. 다음 달 9일이면 49제 막제가 서울 봉은사에서 열리는데요. 고인은 평소 불교의 무소유, 자연과 인간의 상생 등 불교 사상을 정치 무대로 옮겨 실천한 올곧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고인의 불교와 정치 철학을 권금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우상, 밭을 가는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법명으로
영원한 재야 정치인이었던 장기표 선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1960년대 서울대 법학과 재학 시절 뛰어든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까지 고인은 외길을 걷는 수행자처럼 시대와 이념, 정쟁을 초월해 오로지 공정한 사회와 시민의 행복, 풍요로운 문명을 위해 신념을 펼쳐왔습니다. 사명감을 쏟는 것이 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건설해야 된다. 그런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이런 정치, 이런 국정, 이런 삶은 안 된다. 5차례의 수감, 12년의 수배 생활에도 꺾이지 않았던 고인의 시대 정신은 불교가 든든한 배경이었습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제3의 길 등 기존의 이념으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자율, 상생, 순환, 중도의 원리로 인간의 욕망이나 사물의 이치와 배치되지 않는 불교적 관점을 대안으로 삼은 겁니다. 불교적 사상, 즉 중도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좌우 이념을 포용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신의 한때는 남북의 어떤 통일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이제 그런 그 주체는 역시 그 신라시대 원효의 하장 사상 이것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선생은 입적한 송광사방장 현봉스님과 설악산 호랑이 오연스님 등 불교계 지성과도 생전에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위에 정치를 바로 세우려던 고인의 이상과 실천은 20여 권이 넘는 저서와 칼럼, 블로그 등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선거에 출마해 번번이 제도권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며 3.1운동 이후 민중불교 운동의 매글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분은 어떤 진영에 서는 것을 좀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 정치에서는 어느 편이 돼야 되니까 그런 외롭게 자기 주장하는 그런 노선을 그 주장은 늘 하셨지. 말하면 불교 철학이 이제 어떤 인류 구원의 철학이다. 환경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결합을 해서 동시에 불교가 종교를 넘어 사회를 개혁하는 철학이자 현실 정치를 풀어갈 해법으로 제시되도록 하는데 선생의 역할은 컸습니다. 말년에는 동국대학교에 그의 이름을 딴 정치 아카데미를 설립해 후학 양성에 힘쓰며 불교와 정치의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불교의 사상을 정치에 어떻게 녹여낼지 우리가 접목하기가 어렵고 가늠하기 어려운데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따랐던 거죠. 저희 후진들은 장기표 선생님이 제시한 길, 그 길을 따르도록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새로운 운동으로서의 발전적으로 개성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고인이 된 선생을 기리는 추모제는 강원도 월정사와 경북 사마사 등에서 진행되고 있고 49제는 다음 달 9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도권 밖에서 맴돌았지만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양심적이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 남겼던 고인의 발자취는 우리 사회가 잃어야 할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기존 질서에 안주하지 않으며 독특한 삶을 살아온 인물, 바로 매월당 김시습인데요. 선비에서 스님의 삶으로 나아간 김시습은 소설집 금오신화를 쓰는 등 탁월한 문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경계인으로 꼽히는 매월당 김시습의 삶과 불교 사상을 조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박희병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김시습 불교를 말하다를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선시대 가장 이단적인 시인으로 꼽히는 18세기 이연진의 평진을 써냈던 박희병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번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경계인으로 꼽히는 김시습의 삶과 불교 사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기존 질서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세계를 모색했고 유교는 물론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두 사람. 박희병 교수는 김시습의 불교론이 담긴 두 저작 청안잡저 2와 임천가화를 심층 분석하고 그에 대한 기존의 평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궁벽한 것을 캐내고 괴이한 일을 행했다는 퇴계의 색은 행괴나
마음은 유자인데 겉으로 불자처럼 행동했다는 율곡의 심유적불 모두 잘못이며 심유불적불로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유자로서의 사상적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불교를 배척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는 방내와 방외의 사이 딱 그 경계에서 살아간 경계인이라는 겁니다. 이 심유적불의 프레임으로 보면은 김시섭 사상의 독특한 면모가 포착되지 않습니다. 불교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분은 유불을 겸전했기 때문에 불교의 시각으로 유교를 더 심하고 또 유교의 시각으로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유가의 이상, 즉 백성이 편안한 사회를 꿈꾼 김시섭은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자는 맹자에 가까웠으며 유교의 어진 정치 인정은 불교의 자비와 통한다고 본데 정치 사상의 특징이 있다고 박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임금은 임금이 아니고 뭔가 필부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해요. 명량의 역성혁명하고 통하죠. 김시섭이 살았던 15세기 이 중후반 이 무렵에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민본주의적인 어떤 지향이 강한 사상가는 김시섭 같은 사상가는 없습니다. 유자들에 맞서 불교를 옹호하면서도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점은 철저히 배격하는 불교 비판론을 견지해 경계인의 특성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부처님이 방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말한 것이지 그거에 지나치게 구애되면은 부처님의 본래 뜻을 오히려 우리가 놓칠 수 있다. 이런 관점이죠. 박희병 교수는 한문 원전에 대한 오역이 많아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평전도 새로 써 김시섭의 진면목을 제대로 드러내보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경북 의성 불교사연합회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내외 어린이를 돕기 위한 지원금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의성 불교사연합회장 자원 스님은 어제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을 만나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 1,02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의성 불교계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점등식 행사 후 108배를 통해 십시일반 모금한 것입니다. 의성사하면 회장 자운 스님은 지금은 3,000배에서 108배로 압축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대로라며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누군가에게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난치병 어린이가 생겼을 경우 가정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일을 예방하고자 재단은 24년간 1,000여 명의 난치병 어린이를 돕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원금 전달식에 이어 SB 글로벌 헬스케어는 마스크 40만 장을 재단에 기부해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서울의 천연고찰 서대문구 옥천암이 지역과 상생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민과 어우러진 수변음악회는 문화포교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무대였는데요. 그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흥겨운 노랫소리가 홍제천 개울가 위로 흐릅니다. 빛과 음악에 이끌린 사람들이 노천 음악회장을 가득 메웁니다. 서울의 천년고찰 서대문구 옥천암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수변음악회 피안의 향기. 인기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가 매력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고려 마애부를 간직한 옥천암은 주지 원경 스님 취임 이후 다양한 문화 행사로 시민들을 찾고 있습니다. 번잡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좋은 힐링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정말 마음의 안식처로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뭔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 도량으로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옥천암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음 기도 도량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옥천암은 1년 전 극락전 중수불사를 회양하며 전법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당시엔 참가국 청소년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면서
우리 불교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불교 문화 포교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종교란 것이 신앙적인 면도 있고 또 서대문 구든 지역 주민과 같이 가야 되는 공존의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를 항상 좀 뛰어넘어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음악회 하자. 이게 저희 취지죠. 옥천암 주지 원경 스님은 수변 음악회 행사에서 영등포 보현지원센터에 노숙인과 소외계층 자립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옥천암은 다음 달 3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보를 찾아 30상 관음성지 순례 기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우석입니다. 지장기도도량 철원 심원사가 27일 갑진년 가을맞이 합동 천도제를 회행하고 기도공덕의 가피를 널리 회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심원사 주지 청현스님과 전국 각지에서 동참한 4부대중은 전날 철야기도에 이어 49일간 쉼없는 정지를 회행하고 스스로의 업장을 참여해 참된 불자로서 정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옆에 사람들 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사람도 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 들고 갖고 다 해양하면은 수천 개, 수만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게 해양이에요. 해양한다고 남한테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와 함께 4부대중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가에 평화의 기운이 전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2024년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기원음악회가 최근 부산 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가 주최하고 부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악회에는 현재 북한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탈북 예술인들로 구성된 평양예술단이 출연했습니다. 음악회는 BBS 라디오를 통해 다음 달 3일 오후 4시부터, BBS TV에서는 다음 달 6일과 7일, 9일에 방송됩니다. 제주 태고복지재단 미타요양원이 최근 새공간, 새마음, 새뜻 기념식을 열고 새롭게 단장한 미타요양원과 녹색 나눔숲을 공개하며 입소 어르신들과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장치를 봉행했습니다. 녹색 나눔숲은 6달에 걸쳐 미타요양원 후문의 녹지와 쉼터로 조성돼 이곳을 찾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됩니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요양원, 가족들이 오셔서 부모님과 같이 편안하게 답답한 곳이 아닌 편안한 곳에서 또 만나서 맛있는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동암사주지 진철스님과 제주불교대학 총동창회는 미타요양원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울산 벽서남이 27일 경내 송백숲에서 제83주년 계산대제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벽서남 주지 혜진스님은 계산 83주년을 맞아 절 건립시연과 낙화놀이를 마련했다며 전통 불교 문화 등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나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2회 직지사배 자선 파크 골프대회가 지난 26일 경북 구미 선산 파크 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불자들이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환한 웃음꽃을 피우며 기쁨을 나눈다면 이 자리가 바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자리이고 오늘이 바로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직지사배 자선파크 골프대회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파크 골프를 통해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행사로 행사 참가비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 학업 우수 청소년 지원에 쓰여집니다. 직지사는 한부모 가족 자립을 위해 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과 달팽이 모자원에 100만 원, 외국인 노동자 병원비 150만 원, 청소년 장학금 150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불교사연합회가 여주 썬밸리 호텔 그랜드홀에서 효사랑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는 여주시 불교사연합회 회장 지행스님과 연합회 회원스님, 이충호 여주시장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여주 불교사연합회 회장 지행스님은 다음 달 7일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지역 특산물 여주쌀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여주 농업의 미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안병근 총장이 금강대를 불보살의 지혜와 자비가 살아 숨쉬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대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한 안병근 신임 총장은 교내 원각도서관 소강당에서 금강대학교 부이사장인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말에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총장은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 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신입생 충원율 제고 비상대책위 구성 등의 학교 발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공주교대 총장을 역임한 안병근 신임 총장은 경제 전문가로 불교와 관련한 다수의 논문과 명상저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30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